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0월 29일 화요일 아침 7시 32분입니다. 미국과 유럽 증시는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상승률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이벤트들을 코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이벤트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약간 숨죽이는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 근데 분명히 상승 마감하고 있는 거는 눈에 띕니다. 뭐 혼조한 게 아니고요. 눈에 띄게 그냥 좋게 흘러가고 있는 거죠. 상승 마감을 했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특별히 어떤 호재가 있어서 시장이 상승 마감했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그 뭐 여러 가지 재료들이 좀 섞여 있긴 하죠. 뭐 일단 눈에 띄는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자면은 일단은 뭐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되고 있다. 그래서 유가가 폭락했다. 사실 유가 폭락은 그 자체는 추세적으로 폭락을 하거나 이러면 이제 주식시장에 안 좋을 수 있는데, 일단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됐다라는 그런 어떤 밑밥을 깔고 있으니까 그게 있어서 일단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그로 인한 국제유가 하락, 요런 거는 일시적인 하락, 요런 거는 일단은 주식시장의 호재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일단 그래서 유가가 폭락했다, 뭐 요런 내용들. 또 그리고 뭐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테슬라라든가 하이닉스라든가 TSMC가 빅테크 기업들이 좋은 실적을 발표했는데, 이제 이 친구들의 어떤 좋은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좋은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기대감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그런 기대감이 시장에 뭐 작용을 하고 있는 것도 주식시장의 호재로 작용을 했을 겁니다. 뭐 요 정도를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식시장이 상승하는 뭐 그런 이유들. 대신에 이제 상승 탄력은 좀 떨어졌다. 중요한 이벤트를 앞두고 있으니까요. 그죠? 눈치 봐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젯밤 있었던 일들 좀 간단하게 좀 이야기하자면 뭐 특별히 눈에 띄는 이슈는 없었는데 짜잘짜잘하게 좀 알고 넘어가면 좋은 이슈들이 있습니다. 여기 유가 폭락 일단 하나 나와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재무부가 4분기 차익 예상치를 발표했는데 소폭 하락했다라는 거. 돈을 조금만 빌리겠다 라는 거는 뭐죠? 이거는 채권 시장의 호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금리가 떨어지는 그런 요인으로 볼 수가 있겠죠. 돈을 적게 빌린다고 그러니까 금리가 떨어져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 국제유가 폭락도 금리가 떨어지는 요인이긴 합니다. 뭐 그러나 한편으로 봤을 때는 그 댈러스 연은 제조업 지수 이런 것들이 뭐 생산 대폭 반등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죠. 여전히 튼튼한 미국 경제 이런 걸로 인해서 이 채권 시장은 어쨌든 지금 굉장히 좀 혼조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대선과 관련된 불확실성도 있고, 그래서 채권 시장은 금리가 올라야 되는 내용, 금리가 떨어져야 되는 내용들이 복잡하게 섞여가지고 어쨌든 혼조하긴 혼조했는데, 근데 이제 어쨌든 금리의 상승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달러의 상승세도 지속이 되고 있고요. 달러화 혼조라고 되어 있네요. 이 달러화 혼조에는 뭐 제가 어제 말씀드리지는 않았지만은 일본의 정치적인 이슈로 인해서 뭐 엔화가 계속해서 뭐 약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것도 일부 좀 영향을 미치긴 네, 아마 그런 것도 영향이 있었을 거예요. 참고적으로 좀 우리 알고 있자고요. 일본에서 정치적 이슈가 있어갖고 엔화 약세가 지속이 되고 있다. 참고적으로 좀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나머지는 특별한 거 없죠. 요거 2년물, 5년물 국채 입찰이 있었는데 모두 수요가 부진했다라고 합니다. 이런 거는 금리가 상승하는 요인이긴 한데, 어쨌든 금리가 하락할 만한 요인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채권 시장은 혼조했다. 근데 어쨌든 금리는 전반적으로 좀 상승 마감했다. 뭐 이런 개념으로 보실 수가 있겠고요. 금 가격은 뭐 보합이라고 합니다. 중동 긴장감이 떨어졌고 국채 금리는 올라가고 달러가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뭐 보합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금값의 상승세는 아직까지 꺾이지 않고 잘 지속되고 있습니다. 금값의 상승 탄력이 둔화됐을지 모르나 상승세 자체는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뭐 나머지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JP모건 사장님이 인플레이션이 빨리 진정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것도 금리가 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긴 하죠. 금융시장이 실제로 인플레가 그렇게 빨리 진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에 지금 베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융시장이요. 그래서 금리가 오르고 뭐 달러가 강하고, 그래서 뭐 원자재가 강하고, 뭐 그래서 나스닥이 강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다. 어젯밤 뭐 특별한 소식은 없었고 짜잘짜잘한 소식들이 저렇게 있었다. 참고적으로 알면은 참고적으로 알고 넘어갈 만한 그런 소식들만 몇 개가 좀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밤이 아니죠, 참. 오늘 밤은 아니고 내일 아침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오늘 밤이 이제 수요일 밤이고, 그죠? 맞아. 오늘 밤이 화요일 밤이고,
수요일 날 아침에, 한국 시간으로 수요일 날 아침에 이제 구글 실적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본격적인 이번 주에 어떤 중요한 일들이 좀 시작이 될 예정입니다. 여기 정리가 잘 돼 있어서 이거 하나 좀 볼까 하는데요. 이 텔레그램에 여기서 본 겁니다. 출처는 여기고. 이번 주에 중요한 이벤트들이 뭐가 있냐면은, 그죠? 여기 보시면 화요일 날 이 미국 증시 마감하고 구글 실적 발표가 된다는 거 나와 있고요. S&P 케이스 실러 지수 발표, 또 그리고 잡 오프닝스 지표 발표 화요일 날 밤에, 그리고 수요일 날에는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발표가 되고요. ADP 고용 지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수요일 날에요. 그리고 이것저것 많이 있죠, 그죠? 그 GDP 성장률 발표도 수요일 날에 있네요. 목요일 날 아마존, 애플 실적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퍼스널 컨섬션 지표 이런 거 하고 일본 중앙은행의 어떤 정책 발표 이런 것들이 있네요. 일본 중앙은행 통화정책회의 있네요. 금리 결정 목요일이네요. 그리고 금요일 날에는 빅테크 실적 발표는 없고 고용 지표가 발표되죠. 잡 리포트라 써있죠. 그 실업률하고 논판 페이롤스 발표되는 게 금요일입니다. 이번 주는 내일 아침부터, 한국 시간 기준으로 해서 내일 아침부터 이렇게나 중요한 이슈들이 많이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좀 이런 이벤트들 발표를 좀 주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을 말씀드려 봤고, 지금 이제 이 중요한 이벤트들을 발표를 앞두고 주식시장은 이미 금요일날 밤에 미국 증시 기준으로 해서 금요일날 밤에 상승을 하고 싶어하는 상승 전환의 의지를 막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그죠, 이 중요한 이벤트 발표 전에 상승을 하고 있으면은 지표 발표된 이후에도 계속 상승하는 경우가 많다고요. 지표 발표되기 전에 이미 하락 중이면은 계속해서 하락하는 경향이 많고요. 그래서 일단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금요일날 나스닥이 금요일날 나스닥 기준으로 해서 좀 의미 있는 그런 매수세를 좀 보긴 본 것 같은데, 하락을 극복하는 탄력적인 상승 전환은 아닙니다만은 지난 금요일날에 나스닥이 하락을 극복하는 그런 의미 있는 매수세는 보여줬으니까, 이거는 이미 어떤 앞으로 발표될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과 여러 가지 지표들을 선제적으로 알고 있는 큰 세력들이 이미 그런 것들이 좋을 걸 알고 시장의 상승에 베팅을 했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장 약해 빠진 주식시장인 한국 증시도 어제 어떤 전환 시도 같은 걸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는 전환을 시켰고 전환 시도하는 모습들이 또 보이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시도들이 보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 전반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이제 시장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동안 그 굉장히 좀 혼조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미국 증시가 굉장히 답답하게. 근데 이제서야 좀 방향성을 좀 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위쪽으로 이번 주를 계기로 해서 좀 이제 미국 증시가 탄력적으로 좀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일단 기본적인 시나리오로 일단 깔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을요. 그래서 어젯밤 좀 미국 증시 내용을 좀 자세히 보자면은 이렇습니다. 그죠? 전반적으로 분위기 좋았다고요. 물론 이제 장중에 찔찔찔찔찔찔찔 아래쪽으로 내려오긴 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흐름은 좋다.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그죠? 이런 상황이 이렇게 조금 빠지는 거는 이건 별로 하락할 의지가 없는 걸로 봐야 된다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 가지 시세들을 봐왔지만 제가 어떤 이야기하는 그런 의미 있는 매도세 그런 게 나타나는 날은 분명히 흐름이 좀 다르죠. 이런 거는 일단은 분명히 긍정적인 시장의 흐름인 겁니다. 이런 건요. 러셀 지수가 많이 올랐네요. 그죠? 금리가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러셀 지수가 올라가고 있다? 좀 재밌는, 저도 이해가 좀 잘 안 되는 부분이긴 하나, 그냥 받아들여야겠죠. 그죠? 이해가 중요한 게 아닐 수 있습니다. 일단 실전에서는요. 어젯밤 분위기는 좋았다. 상승 종목수가 엄청나게 많았고요. 전반적으로 다 좋았는데 러셀 지수가 좀 강하게 올라서 그런지 상대적으로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 빅테크는 약간 서운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네요. 지난주에 너무 많이 올라서 그런가 싶기도 합니다. 테슬라가 이틀 동안 23% 가까이 오르고 어젯밤에 2.4% 하락했네요. 그죠? 별 의미 없습니다. 그죠? 테슬라 강하다고 보시면 되겠고, 하여튼 강하게 올랐던 빅테크들이 잠시 하루 쉬어가면서 그 빈틈을 러셀 지수가 이렇게 뚫고 올라온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금융주들의 흐름 계속해서 좋은 모습들 보이고 있고요. 유가 폭락으로 에너지 섹터가 빨간불 들어와 있는 게 눈에 띄네요.
이 정도 모습을 봤으면은 이제 좀 자세한 기술적인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그 S&P 지수 좀 먼저 볼게요. S&P 지수는 어제 30분봉입니다. 지금 보시는 게 어제 거래된 부분이 요만큼이죠. 장중에 찔찔찔찔 아래쪽으로 힘이 없어서 흘러내리는 모습인데요. 그 S&P 지수는 사실 아직 이 정도면은 하락을 극복했다라고 하기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언젠가부터 이렇게 아래쪽으로 처지고 있죠. 예, 물론 이제 그 뭐 지난번에 이런 매수세를 한번 보이긴 했으나 이걸 의미 있는 매수세로 좀 보긴 좀 어려울 것 같고, 이거는 하락이 그냥 매우 둔화가 된 상태인 거고, 그렇다라고 해서 지금 하락을 멈춰 세울, 위쪽으로 확 올라가면서 하락을 멈춰 세우고 싶은 그런 생각도 일단 없어 보입니다. 하락은 일단 진행 중인 걸로 봐야 되겠고, 하락 극복을 위해서는 조금의 확인이 좀 더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이제 S&P가 버벅거리고 있는 것은 지금 이제 제가 선택해 놓은 이 선이 갈색 선이죠. 이 갈색 선이 일봉에서 11선에 해당합니다. 이 자리가 저항입니다. 이 저항에 맞고 살짝 밀리는 모습이고, 어쨌든 하락 진행 중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 하락이 극복된 것은 아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심증상으로는 일단 극복을 할 것 같긴 합니다. 심증상으로는요. 그래서 지금 에너지가 보시다시피 올해 S&P도 오랜 횡보를 통해서 에너지가 이 자리에 지금 많이 모여있는 자리고, 어딘가 방향성이 크게 터져나오긴 할 텐데 지금 일단 시장이 이런 분위기로 봐서는 아래쪽으로 갈 생각은 일단 별로 없어 보이긴 합니다. 물론 아직 그건 이제 심증이고 아직 아래쪽으로 가는 이거를 극복한 것은 아닙니다. 극복을 위해선 하루 정도 확인이 좀 더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요. 이 진한 오렌지색 선, 이거를 극복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맞고 지금 함께 손잡고 찔찔찔찔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라 갖고 이거를 일단 하락을 극복했다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S&P 지수는 조금 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일단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뭐 보시다시피 그 심증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금융주들이나 이런 것들 보면 얘네도 시가총액이 만만치 않거든요. 얘네가 진한 초록색으로 이렇게 올라오면은 아무튼 시장이 빠지기는 좀 어렵긴 할 겁니다. 근데 안 빠지면 올라가죠, 보통. 하락은 굉장히 민감하지만 상승은 좀 굉장히 좀 둔감하단 말입니다. 그냥 대충 해도 올라가요. 그래서 어쨌든 시세가 좀 그렇게 돼 있다. 나스닥 좀 보겠습니다. 나스닥은 이제 이 일봉에서 좀 잠깐 보시자면, 일봉 보고 계시는데 여기가 이제 이 보시다시피 역사적인 고점이 되겠죠. 이 자리가요. 이 자리가 뭐 빅테크 고평가 논란이고 뭐고 여러 가지 악재들이 좀 나왔던 자리라 갖고 그런지, 무거운 저항이 돼서 그런지 이 자리의 영향인 것 같습니다. 이 전고점의 영향으로 여기서 지금 상승 탄력이 매우 둔화가 되어 있긴 하나, 이쪽이 매물대라서 저항이 많은 거죠. 그래서 상승 탄력이 둔화가 되어 있긴 하나 역시 아래쪽으로 가겠다는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나스닥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금요일 날에 강한 매수세를 한번 보이면서 일단 지난번 강한 매도세를 상쇄시켰다라 말씀드렸죠. 그래서 마이너스하고 플러스 더하면 0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은 일단 혼란스러운 구간이 돼버린 거고요. 방향성은 일단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그 상승 쪽으로 조금 더 유리합니다. 그죠? 아시다시피 그죠? 이 방향성이 없다라고 한들 이 상승 시세는 좀 더 둔감하고 하락은 굉장히 민감하다라 말씀드렸죠. 그죠? 이렇게 방향성이 아예 0이면은, 이렇게 아예 방향성이 없어져 버리면은 이게 하락에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그죠? 어쨌든 상승으로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어쨌든 지금 이제 2510이 중요하다라 말씀드리는데 계속해서 2510을 잘 넘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근데 어쨌든 이쪽 위쪽에서 지금 이 진한 오렌지색 선, 이게 이제 일봉에서 5일선이다 말씀드리는데 이 위에서 계속해서 어쨌든 이 거래일 연속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건 일단 하락하겠다는 의지는 일단 없는 것으로 보는 게 보편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상승 탄력이 없어서 그렇지 하락할 생각은 없고 위쪽으로 조금씩이나마 이렇게 좀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 나스닥은 지금 이 정도 가격대에 있으면은 중요한 그 어떤 저항이 없다고요. 그죠? 지금 나스닥은 지금 뭐 사실상 일봉에서 보면은 여기 뒤에 있는 이게 일봉인데 여기 뒤에 있는 역사적 고점이 의미 있는 저항이긴 한데 여기가 7월 중순에 만들었던 저항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이 오래됐습니다. 몇 달 정도 지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상 이 자리는 어떤 저항이 좀 약간 좀 이제 헤어졌다, 저항이 좀 약해졌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고, 실질적으로는 사실상 이제 저항이 없는 그런 구간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저항이 없고 신고가 영역에 해당한다라고 뭐 볼 수가 있겠는데, 다만 이제 상승 탄력이 둔화되고 이 분봉에서 보시면 짜잘짜잘한 조그만한 저항들이 좀 걸려 있는 그런 상황이라, 어쨌든 지금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주황색 오렌지색 선 이쪽 위에 있는 거는 사실상 이제 뭐 별로 저항이 없는 그런 뭐 신고가에 견줄 수 있는 그런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 있으면은 시장에 일단 빠질 의지는 없다, 올라가려고 하긴 하는데 상승 탄력이 없는 거다 정도로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S&P하고 나스닥 살펴봤고요. 잠시 저 섹터 지수 하나, 반도체 지수 좀 보시자면은 이런 모습입니다. 반도체 지수가 보시면 어젯밤에 뭐 마이너스 0.02%, 뭐 찔끔 하락, 약보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 이것도 그렇습니다. 그 지난번 ASML 쇼크가 좀 굉장히 강력했기 때문에, 또 그리고 물론 이제 반도체 지수는 이 자체의 일봉입니다. 지금 보시는 게 일봉 흐름 자체가 솔직히 별로 그렇게 건강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쪽 부분이 무거운 저항이기 때문에 지금 상승 탄력은 분명히 많이 저하가 되고 있는 건 맞는데요. 근데 이게 그렇다고 하락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반도체 지수는 이 중요한 어떤 저항들을 이미 그저 다 안착을 해놓은 상태인 거고, 이 지나치게 급격하게 이 자리를 안착을 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피로감으로 인해서 상승 탄력이 둔화가 된 거지, 잘 버티고 있는 겁니다. 지금 지켜야 될 자리는 다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봉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없다, 얘도 위쪽으로 올라가고 싶어 하는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고, 물론 이제 뭐 실적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는데, 일단 실적 발표 앞두고 빠질 생각은 없다 이겁니다. 대략적으로 봤을 때 이제 이 정도 자리가 어떤 일단 눈에 띄는 뭐 저항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런 저항들을 앞두고도 일단 굉장히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변동성 지수를 추종하는 ETF인데요. 이 보시면은 사실 좀 불안하긴 합니다. 그죠? 불안감이 분명히 있어요. 요런 삼각 수렴형이죠.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삼각 수렴형입니다. 삼각 수렴형은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모여 있다라는 건데요. 이게 이제 자칫 잘못하면 확 튀어 올라가면서 시장이 폭락할 수도 있긴 있겠죠. 분명히 그럴 수 있긴 있을 텐데, 시장에 일단 의미 있는 매도세가 없다 보니까 일단은 뭐 시장은 안정되고 있다, 좋게 이런 식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부분이긴 하고요. 어쨌든 얘의 안정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근데 일단 어젯밤에는 일단 살짝 안정되는 모습이긴 합니다. 그러나 얘도 아직까지는 에너지가 많이 모여 있고 그 에너지를 훼손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쨌든 가볍게 경계는 좀 하긴 해야 되는데, 어쨌든 조금씩 안정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게 사실이긴 합니다. 뭐 분봉 같은 거를 이렇게 좀 보시자면요, 지금 30분봉 보고 계신데 대략적으로 이제 요 정도 범위 내에서 이제 어떤 박스권 이런 흐름들을 보이고 있는데, 위쪽으로 공격적으로 얘도 올라가려는 모습보다도 좀 상승 탄력 많이 둔화됐고 아래쪽으로 좀 가려고 하는 의지가 조금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변동성 지수 같은 것도, 이것도 이제 사실 가만히 내버려두면 아래쪽으로 그냥 빠진다고요. 가만히 내버려두면 아무것도 안 하면 그냥 아래쪽으로 간다고요. 얘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어떤 의지가 필요한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변동성 지수 추종하는 이런 ETF들은 기본이 우하향이에요. 기본이 우하향이고, 가뭄에 콩나듯이 이렇게 한 번씩 시세가 팍팍 엄청난 의지가 있어야 얘는 상승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 그런 의지가 좀 훼손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뭐 완전히 시장이 안정된 것은 아니나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뭐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 봤고요. 엔비디아가 조금 좀 불안하긴 합니다. 엔비디아가 지금 이제 뭐 상승 탄력이 좀 많이 둔화가 되면서 야, 이거 하락으로 전환되는 게 아니냐 싶긴 합니다만은, 아직까지는 뭐 매우 튼튼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차트가 뭐 보기 안 좋게 나오네요. 엔비디아 하방 추종하는 상품으로 좀 볼게요. 엔비디아 마이너스 100, 엔비디아 인버스 ETF인데, 이렇게 보시자면은 좀 이렇게 보시자면 아직까지는 엔비디아의 힘이 좀 강하다, 약간 좀 하락 전환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뭐 그런 가벼운 경계 정도는 필요할지 모르나, 아직까지 어떤 하락 전환에 눈에 띄는 신호는 없습니다. 상승 탄력이 그냥 좀 많이 떨어진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까지 살펴봤고요.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는 뭐 굉장히 뭐 좋습니다. 아직까지는요. 애플도 뭐 이렇게 잘 올라가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뭐 굉장히 뭐 좋은 모습들 보이고 있고 해서, 일단 어쨌든 뭐 이런 종목들 흐름 보시면은 딱히 뭐 어떤 위기에 처한 그런 종목은 없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인 내용들 봤고, 러셀 지수는 어젯밤에 의미 있는 매수세 확인을 했습니다.
이 진한 오렌지색 선, 그죠? 5일선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이 라인을 장 초반부터 장대 양봉으로 지지하는 모습을 딱 보여줘 30분봉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강한 매수세가 나왔고요. 여기 있는 갈색 선이 이제 11선에 해당하는데 11선 저항을 당장 넘진 못했습니다만은, 근데 어쨌든 이거는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식시장이 중요한 이벤트 발표를 앞두고 다 같이 하락할 생각이 없다. 근데 탄력적으로 올라갈지 모르겠는데 일단 하락할 생각이 없다라는 것은 일단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승으로 탄력적인 전환 뭐 그런 거는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으나 일단 하락할 생각은 없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굳이 뭐 따지자면은 S&P 지수는 아직 하락을 극복한 건 아니기 때문에 반등시 매도 전략을 지속할 수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나스닥이나 러셀 지수는 이제 더 이상 아래쪽으로 바라보시면 안 되겠죠. 그죠? 눌림시 매수가 일단 정석적인 전략이 눌림시 매수가 정석적인 전략이 돼야 될 겁니다. 저기 나스닥이나 러셀 지수는요. 전반적인 내용들 봤고요. 금리와 달러의 고점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채권이 하락을 계속하고 있고요. 유로화도 계속해서 일단 하락을 하고 있는데 어젯밤은 좀 하락이 좀 둔화가 되어 있네요.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에 중요한 이벤트들이 워낙 많이 있기 때문에 한동안 솔직히 낙폭이 좀 과하긴 하거든요. 채권도 그렇고 금리와 달러 강세가 한동안 좀 많이 지속이 돼서 이제는 좀 전환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네, 일단 어쨌든 의미 있는 매수세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채권 의미 있는 매수세 나오지 않았으니까 아직까지 뭐 매수를 할 수가 없고, 유로화는 뭐 조금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의미 있는 매수세, 나 본격적으로 이제 바닥을 만들겠어라는 그런 모습은 일단 잘 보이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달러 강세도 아직까지 진행 중, 금리 강세도 진행 중, 이렇게 일단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환이나 뭐 이런 걸 확인하려면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싶습니다. 구리 값은 완전 혼조하게 됐네요. 그죠? 완전 혼조합니다. 방향성이 이제 사라졌습니다. 구리 값입니다. 30분봉이고요. 국제유가는 이제 하락을, 아래쪽으로 일단 전환을 아래쪽으로 전환을 이제 하는 모양이네요. 의미 있는 매도세 나왔다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유가가 사실 지금 이제 유가가 위험 자산입니다. 그죠? 국제유가. 사실 주식이나 국제유가나 비슷한 같은 성향의 자산이란 말이죠. 근데 사실 이제 그래서 유가와 주식시장이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당장은 뭐 괜찮을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당장은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로 인한 어떤 위험자산 선호, 뭐 랠리, 뭐 그런 개념으로 인해서 지금은 유가 폭락이 주식시장에 일단 좋게 작용을 한 것 같은데, 얘가 추세적으로 죽기 시작하면 주식시장에는 분명히 큰 부담이 될 겁니다. 다만 근데 이제 아직까지 이게 유가가 추세적인 하락을 막 진행 중인 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주식시장에 일단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제유가는 근데 사실상 이제 이런 모습이면 이제 좀 중기적인 장기적인 추세적 하락을 이어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긴 하거든요. 이제 슬슬 시동을 좀 걸 것 같다는 생각인데, 다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움직이는 건 65달러가 붕괴가 돼야 될 것 같긴 합니다. 65달러가 지금 이제 제가 선을 하나 그어놨죠. 여기가 65달러입니다. 여기 수평선 그어놓은 거 요거예요. 그어놨는데 65달러가 붕괴되면 이제 레벨 다운이라 가지고 이제 본격적인 이제 하락이 쏟아질 수 있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은 65달러가 붕괴된 것은 아니나, 지금 보시면 이제 아래에서 올라오는 이런 추세선들을 어젯밤에 강하게 붕괴를 시켜놓은 그런 상황이라 가지고 일단 유가는 좀 장기적으로 좀 하락을 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점을 좀 경계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유가가 계속해서 추세적으로 하락하면은 적당한 저유가는 주식시장에 좋지만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거는 경제에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인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안 좋게 여겨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전반적인 내용들 좀 다 봤고요. 어젯밤 유럽 증시도 흐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유럽 증시도 다 같이 상승을 하면서 상승으로 전환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하락 극복, 상승으로 전환,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다.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국 증시는 뭐 어쨌든 어젯밤에 미국 증시가 뭐 하락한 거 뭐 이런 건 아니니까 이제 긍정적인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긴 있는데,
다만 이제 오늘 검증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 검증이. 삼성전자가 어제 오래간만에 좀 의미 있는 매수세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4% 가까이 올랐죠. 많이 올랐죠.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외국인 매도가 거의 뭐 없어지기도 했고, 저 수급 보니까 외국인 매수로 전환되기도 한 것 같더라고요. 이게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다만 근데 이게 이제 첫 의미가 있는, 뭐 사실상 이제 외국인이 매수로 전환된 뭐 그런 의미 있는 첫 매수다 보니까 이 확인은 분명히 많이 펼칠 거거든요. 확인. 그래서 이제 오늘 좀 잘 봐야 됩니다. 오늘 제 생각엔 그래요. 오늘 일단 아직 이게 이제 상승으로 전환됐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상승으로 전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금 미리 눌림시 매수 전략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눌림시 매수 전략, 삼성전자 생각 있으신 분들 해볼 수 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이제 어제 강한 매수세가 오래간만에 나왔기 때문에 시장이 좀 잠깐 흔들릴 수도 있는 좀 그런 날이라고 봅니다. 잠깐 좀 흔들릴 수 있죠. 미국 증시가 좋았지만 흔들릴 수 있어요. 처음으로 어제 매수세가 나왔기 때문에, 처음으로 어떤 전환 신호 이런 거를 좀 보여줬기 때문에 시작은 미약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흔들릴 수는 있다. 흔들리면은 일단 눌림시 매수로 전반적으로 접근을 하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삼성전자 좀 흔들릴 수 있다. 근데 흔들릴 때 매수하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마감을 봐야 되겠죠. 오늘 오늘 흔들렸는데 그 흔들린 거를 매수로 투자자들이 그 흔들림을 매수로 접근을 하면서 삼성전자가 다시 이제 어제 뭐 강보합 이상으로, 보합권 이상으로 회복을 잘 해주면은, 뭐 그래서 보합 이상으로 이렇게 마감을 해주면, 보합권에서 마감하거나 상승 마감 해주면은, 그러면 삼성전자는 이제 단기 바닥 만들었습니다라고 이렇게 제가 오늘 오후에 이야기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이제 그런 걸 테스트를 할 예정이죠. 코스닥 뭐 이런 것도 그래요. 코스닥 이런 것도 어제 좀 의미 있는 매수세를 한번 보여줬기 때문에 확인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검증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검증을 하는 과정에서 일단은 얘도 사실 전환됐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전환을 가정하고 눌림시 매수 전략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눌림시 매수 전략 해볼 수 있고, 얘도 그래서 그죠, 장 막판까지 다시 회복을 해갖고 보합이나 뭐 아니면 상승 전환을 해주면은 이제 단기 바닥 나왔다, 하락을 끝나고 상승 전환으로 전환한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아직은 아니죠. 아직은 얘 전환됐다라고 함부로 이야기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 오늘까지 확인해 보고 뭐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코스피는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뭐 어제 상승으로 일단 전환이 됐다라고 말씀드렸고, 하여튼 그래서 눌림시 매수 전략 계속해서 생각하시면은 될 것 같긴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오늘 저녁에 뵙겠습니다.